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무 카페 1차 시험 무료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9페이지 제2절 재해보험 사업부터 진행할 텐데요. 1번에 보시면 재해보험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한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 장관이,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업수산물이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지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2번 보험 목적물 보시겠습니다. 보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의 객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항의 보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규본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4가지가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은 가축 및 축산 시설물,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재해보험에 보시면 가축 및 가축 시설물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업용 같은 경우에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2항에 정부가 나오는데요. 주체가 이제 정부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실무에서 얘기하는 우리 실제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한 템포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규정이 안 돼가지고 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품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여기 67개 정도 될 겁니다. 6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올해 한번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73개 항목이었죠. 품목이었고, 이제 올해 추가로 3개가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올해는 76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규칙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 보험 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가축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한번 참고만, 가축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우리 2차에서 우리 가축 재해보험 할 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실제적으로 1차보다는 2차에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벼의 경우에는 흰줄벼도 깨먹새 이렇게 해서 이제 7종의 병해충이 보장이 됩니다.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돌병, 깨시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른병, 그리고 벼멸구, 먹노린재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흰줄, 벼도, 깨, 먹, 새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벼멸구하고 먹노린재의 경우에는 충해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제 병해에 해당되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인정 비율이 90%, 70%, 그리고 50% 이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2차 공부할 때 좀 앞글자를 따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 1급의 경우에는 90% 인정 비율의 경우에는
영모, 가들무, 감립, 갸 이렇게 앞글자 좀 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2급의 경우에는 마더, 진균, 줄줄, 건풋, 홍시, 방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더 엄마죠. 엄마가 이제 진균이 줄줄 흐르고 건풋한 홍시를 뭐 방아에 뭐 찧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그 차차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추의 경우에는 70%형, 70% 인정 비율, 50% 인정 비율, 그리고 30% 인정 비율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요. 뭐 70%는 역포 바탄세 이렇게 해서 뭐 역병, 푸마르병, 바이러스, 탄저, 그리고 세균성 전문의병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 2등급은 뭐 태시 곰팡이병, 시드름병, 뭐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이렇게 해서 뭐 태시 담담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과수 중에서는 복숭아가 있는데요. 복숭아는 세균 금은병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50% 피해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3번 보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그리고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을 고려해서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정부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농작물, 임산물 재해보험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자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앞쪽에서 공부를 했던 뭐 고추, 벼, 그리고 이제 뭐 감자, 그리고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이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화재, 그리고 이제 질병 등이 있고요. 뭐 양식수산물도 당연히 뭐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 있죠. 뭐 가축하고 뭐 양식수산물 경우에는 뭐 멧돼지 같은 이런 조수의 피해가 좀 있기가 힘드니까요. 이런 것들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보험 가입자가 나오는데요. 그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개인이야 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제 경작자가 되겠죠. 실제 경작자가 될 거고, 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농업회사법인 이런 법인들이 이제 경영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에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법인차로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험 가입자의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그리고 임산물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죠. 그래서 요거는 뭐 농지나 아니면 양식장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이제 우리 축사죠. 이런 데에 이제 소유자가 아니고요. 소유자 개념이 아니고 그 실제 경작하고 있는 뭐 개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체라고 하는데, 경영체 같은 걸 이렇게 납부를 해서 그 제시를 대출을 해서 지역 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번 보험 사업자 보시겠습니다.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 말하자면 보험회사. 이렇게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보시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뭐 중앙회 이렇게 있는 산림이나 아니면 수산업은 중앙회가 있는데 왜 가장 큰 농협 중앙회 있죠. 농협 중앙회는 여기에 왜 없냐? 원래는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했는데, 농협중앙회 이제 자회사로 NH 농협 손해보험이
보험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NH 농협 선보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험업법에 따른 그 보험회사에 이제 그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항을 보시면 그 재보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 포함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보험 사업 약정 신청서, 약정 체결 신청서를 이제 앞쪽에서 우리 공부를 했던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리고 정관 등 이런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약정 신청서하고 이 서류를 이제 첨부를 해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되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포함될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약정 기간에 관한 사항, 기간이죠. 그리고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자,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재보험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재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정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약정 기간, 그리고 준수할 사항, 재정 지원, 그리고 변경 해지, 이렇게 또 그 밖에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이건 아주 포괄적인 그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아래쪽에 사망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그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받은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통한 이제 법인 등기 사용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니까요. 이제 중앙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쪽에 보험료율의 산정이 있는데요. 요율입니다. 요율. 일단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일단 요율을 곱하고 거기서 이제 할인 할증률이 들어가는 거죠. 할인 할증률이 적용이 돼서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들어가는 요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자, 재보험 사업자죠. 회사. 이런 보험회사는 재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험 목적물별로 또는 이제 보상 방식별로 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 목적물별 또는 이제 보상 방식별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산정을 할 때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 1호에 보시면 행정구역 단위가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또는 시, 군, 이렇게 군, 자치구 단위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업법 제 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이제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그리고 읍, 면, 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군 단위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심한 군도 있을 거고, 피해가 심한 어떤 면도 있을 거고, 피해가 없는 면도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이렇게 요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해가 조금 적은 면의 경우에는 재해도 별로 발생을 하진 않는데,
피해를 많이 보는 면 때문에 요율이 높아져가지고 보험료만 많이 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군 단위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뭐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그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단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권역 단위, 이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권역 단위로도 이제 보험료율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고시하는 지역 단위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권역 단위로도 이제 요율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2항을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그 보험 약관 안이죠. 그리고 보험료율 안입니다.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런 약관이나 요율이 이제 요율안이 이제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의 공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요거죠.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요. 보험 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이제 보험 약관안이 이제 변경이 예정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보험 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 약관안이 이제 변경이 예정된 경우, 그리고 보험 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 안으로 이제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대부분이 아니고 세 가지 모두 보험 가입자에게 이제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다. 이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하고 이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세 개들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사지선다형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보험 모집 보시겠습니다. 그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 경우에는 뭐 다음 각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산림조합법 중앙에 또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그리고 수협중앙회와 그 회사 조합 및 그리고 이제 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보험 모집을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고요. 아래쪽 이후에 보시면 그 수협과 수산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준용하는 뭐 그런 공제 규약에 따른 공제 모집원으로서 이제 수협 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 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게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림조합법에서 이제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 모집원으로서 이건 앞쪽에 있는 거죠.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아니면 그 회원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도 재보험 사업, 그 재보험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호에 보시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재보험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4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험 설계사 아니면 우리 지역 농협과 같은 보험 대리점, 그리고 이제 뭐 보험 중개사, 또 보험회사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4호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2항을 보시면 아주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재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 행위를 관해서는 이제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각 규정들에 대해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지만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수업중앙회 그리고 산림조합 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그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농협이나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이제 그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죠. 조합원이 있고 이익이 날 경우에 뭐 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 벼가 뭐 보험료가
그 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다 빼면 뭐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900원 지원해줘서 이제 뭐 100원만 뭐 조합원이 부담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에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나와 있는 모집과 관련한 이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특별이익을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을 팔고 있는 우리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뭐 얼마 이하를 이렇게 뭐 줄 수가, 그 사은품 같은 거로 줄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그 뭐 특별이익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품이나 근거 없이 일정액 이상의 이제 보험료를 이제 할인을 해준다든가 뭐 수수료를 뭐 지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특별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공부를 할 때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손해방지 의무, 손방, 개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피가 손해 방지와 이제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피는 그리고 계약자, 뭐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손해 방지 의무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고 예방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겁니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거다. 손해 방지 의무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1항을 보시면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법 보험편에 나와 있는 손해방지 의무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고 예방 의무는 좀 다르다는 거, 그것도 한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9번 손해평가 등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 손해평가 등이 있는데요. 그 1항을 보시면 재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에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이제 위촉할 수 있다. 이제 외부 인력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이제 위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첫 번째 손해평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손해평가사,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손해평가사,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2항에 보시면 그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해야 한다. 그 농업 쪽에는 이제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식업 쪽에는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해야 하며, 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공정, 객관,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항에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동해시 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교차 손해평가라고 하는 것은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담당 지역을 교차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 그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평가인을 보면 크게 지역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그 현지평가인이 있고요. 현지평가인이 있고, 그리고 교차평가를 담당하고는 이제 지역평가인, 이렇게 지역평가인
또는 뭐 지역 손해평가인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차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사항을 보시면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이제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도 금융위원회 좀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을 보시면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정기 교육이죠. 그리고 6항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항에서는 이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그리고 정기 교육, 그리고 기술 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행령 12조 보시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2항에서는 이제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이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 요령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 실무 교육이 나오죠. 실무 교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항에 보시면 이제 정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쪽에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촉이 되었다면 이제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또 정기 교육도 있는 겁니다. 정기 교육은 이제 위촉이 계속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의 이제 정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뭐 정기 교육하고 실무 교육하고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그해 처음으로 위촉된 사람은 처음 받는 게 이제 실무 교육이 되는 거고요. 매년 위촉이 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받는 게 정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이제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돼야 된다. 4시간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요. 4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제 교육 동안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는 1호에서 이제 농업재해 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2호에서는 농업재해 보험의 종류별 약관, 그리고 3호에서는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항을 보시면 그 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해서 이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뭐 표에 엄청 작은 글씨로 막 빽빽하게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그걸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